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2회차 K리그 5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한일전이 있었고 한일전 이후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또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이죠. 금요일까지 격리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이제 소속팀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이제 올림픽 대표로 이 차출된 인원들은 경주에서 훈련을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최종픽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4위 수원 삼성 대 1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수원은 서울에게 2대1 패배, 전북은 수원FC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수원은 정상민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용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이고 백승호 영입이 오피셜이 나왔죠. 그래서 백승호를 영입을 했는데 아마 바로 출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승 2무로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전북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어쨌든 이 백승호를 영입을 하면서 수원 삼성과 이제 전북현대와의 이제 백승호 더비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전반 초반에 정상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정상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된 이후에 좀 전방에서의 압박도 좀 약해지고 공격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체로 들어왔던 니콜라우 선수는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또 교체 아웃이 되는 그런 굴욕을 좀 겪었었고요. 정상민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북이 좋은 모습, 흐름 자체는 좋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패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전북보다는 수원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에서 좀 수원 삼성이 전북에게 좀 밀리는 부분과 측면과 이제 크로스 공격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수원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북은 뭐 대표팀 차출도 없었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가 가동이 될 확률이 높아서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이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말씀드렸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전북이 선제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무패 투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회차에 이제 전북과 울산이 둘 다 또 원정이고 지난 회차에서는 두 팀 다 이제 이변이 나왔었는데 한 팀은 좀 정배가 나오고 한 팀은 정배 또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저는 울산보다는 전북이 조금 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5위 성남 대 3위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성남은 포항에게 2대1 승리, 울산은 대구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성남은 이시영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모습이고요. 3승 1무 1패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윤빛가람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이고 2승 2무 1패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울산보다는 성남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울산은 3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난 경기 성남이 승리하긴 했지만 득점 자체가 좀 세트피스도 좀 운이 좋았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남은 압박이 좋고 그래도 리차드 선수가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편이긴 한데 그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조금 있긴 합니다. 김영관 키퍼의 존재 자체는 좋긴 하지만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울산이라서 좀 시작부터 좀 강하게 나올 텐데 성남이 이 울산의 공격을 버텨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김지현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 김지현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힌터제어가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포스트 플레이적인 부분에선 나쁘진 않습니다. 성남은 역습을 노리는 모습으로 나올 텐데 제공권이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울산이 좀 이런 제공권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성남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표팀
찹출이 굉장히 많았었던 울산현대고, 울산현대의 수비가 이번 시즌 좀 불안한 모습도 있고, 이 대표팀에 갔다 온 선수들이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동준이라든지 홍철 뭐 이런 선수들, 홍철은 탈탈 털렸었고, 이동준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이제 이를 이제 팔꿈치로 쳤죠. 그래서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감독이 홍명보기 때문에 한국의 레전드 선수였었죠. 그래서 잘 케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경기는 최종 픽 때도 아마 울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2위 서울대, 10위 강원의 경기고요. 서울은 수원에게 2대1 승리, 강원도 인천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은 4승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동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사후 감면으로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서울은 지난 경기 수원에게 승리를 했고, 경기력 자체는 좋은 팀이지만 이 중원의 기동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으로 좀 공간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압박에 고전을 해서 좀 빌드업에서 밀스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팀이 이제 강원이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압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고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었던 강원이라서 이런 서울의 수비적인 모습에서 빌드업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조재환과 김대원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강원이긴 하지만, 톱 자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이 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를 좀 압도했다라기보다는 결국엔 뭐 극장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강원도 공격수가 아쉽긴 하지만 서울 역시 좀 공격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홍준호가 지난 경기 교체로 나오면서 좀 이런 포스트 플레이에서는 좋은 모습이긴 했었지만,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득점을 크게 기대하긴 좀 어렵고, 포스트 플레이 외에는 좀 현재까지는 기대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두 팀의 모습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무승부가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원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사이드로 보는 부분은 서울에 이런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강원의 압박에 좀 빌드업 실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사이드를 좀 보고는 있지만, 서울이 일단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뭐 김영빈, 아슐마토프, 임채민 단단하긴 하지만 이 주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측면과 뒷공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이 또 역습도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서울 역시 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지만, 서울의 승까지 배제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아마도 단통 무승부를 갈 것 같고, 아니면 뭐 적당히 좀 분배가 되면 지우거나 아니면 이 강원 사이드로 투픽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수원은 전북과 1대1 무승부, 제주도 강주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수원은 라스 선수의 이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무 3패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1승 3무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원은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스쿼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결과가 좋지 않은 팀이고, 지속적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을 좀 많이 허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유민과 박지수의 센터백 라인은 페널티킥만 내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좋은 선수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좀 단점은 좀 후반에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는 그런 수원이라서 제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만 좀 잘 버텨낸다면 후반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견고한 편이고 미들 자원 그리고 윙백들의 이런 한방 자체는 있지만 공격과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정력이 좋지 않은 어쨌든 두 팀의 모습이고 제주는 이번 경기도 일단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다만 제주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연속 무승부는 뭐 확률적으로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고 특히나 K리그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번 경기만큼은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흐름적으로 더 좋은 제주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릴로가 수원FC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의 이런 공격 라인에 좀 아쉬운 모습들 그리고 수원FC의 한승규라든지 정충근, 뭐 김승준 이런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의 첫 승과 제주의 첫 패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수원FC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은 0대0 내지 또 1대1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경기이긴 해서 최종픽까지 이 경기를 그래도 4연속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1위 광주 대 8위 인천의 경기고요. 광주는 제주와 1대1 무승부, 인천은 강원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원상 선수가 무릎 인대 쪽 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경과에 따라서 뭐 시즌 아웃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펠리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긴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좀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하지만 김종우 선수의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1승 1무 3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그런 광주의 모습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고사 선수가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경기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문지환 선수의 이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김두혁 선수는 그래도 출전 가능해 보입니다. 2승 3패로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인천의 모습입니다. 인천은 지난 경기 델브리지 선수가 나오면서 3백으로 나왔었던 인천인데 김도혁의 부재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좀 상대팀이었던 강원에게 좀 밀리는 모습들이 많았었고요. 김현 선수의 제공권은 좋지만 이런 강원의 압박이 좀 고전했었던 인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강원에게 좀 패배를 했던 인천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1대1로 비겼었고 윤보상 키퍼의 뭐 선방이라든지 펠리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득점이 약간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흘러나온 볼을 좀 득점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광주는 역습과 펠리페의 제공권이 좋고 중원의 김원식, 이찬동 선수는 단단하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과 좀 크로스에 취약한 모습은 지난 경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 만약에 상대팀이었던 전북에서 이용 선수가 출전을 했다면 전북에게 좀 큰 점수차로 패배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원상의 대체는 엄지성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펠리페도 출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김종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종우가 있었다면 이 광주의 지단,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김종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인천의 수비 라인이 좋고 좀 라인이 높진 않죠. 그래서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과 광주가 좀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에 취약한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그래도 김현이 제공권을 좀 괜찮고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인천이 좀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인천의 모습이고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완전한 이변으로 아마도 광주가 정배를 받을 것 같아서 인천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광주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수비적으로는 단단하긴 하지만 제공권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세트피스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펠리페가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실점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봐서 최종픽까지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의 사이드, 광주의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김종우의 출전 여부도 중요해 보이고요. 최종픽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선 2승 2무 1패로 광주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마쳤고요. 저는 내일 분데스리가 9경기 및 초원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